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뉴스가 요즘 너무 많아요. 예, 먼저 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LH 임직원들, 뭐 예,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가장 뜨겁습니다. 예, 뭐 밤잠을 설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댓글을 예, 보면은 예,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부 합동조사, 이 합수본 외에도 이제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1, 예, 2단계 조사 다음에 수사 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여당은 이거를 빨리 종결짓고 싶어 할 텐데 음, 이게 이슈가 길어지고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가고 또 이후까지 가고 하는 건 네.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빨리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네. 또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 이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시키고 네. 검찰 수사시키고 검찰 같은 경우는 전에 역대 정권 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크게 폭발했을 때는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1, 가지고 2기 때. 네네. 전문 인력 투입시켜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네. 또 국회도 할 수 있으면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삼두마차로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빨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밝히고 문제를 종결짓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은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될까? 뭐 정치적 입장에서는 야당은 이 이슈를 오래 계속 끌고 이렇게 가는 게 뭐 끌고 가는 게 도움이 될지도 네. 모르겠지만 야당 또 입장에서는 네. 뭐 정부 여당이 야당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건을 끌리는 없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대응 조치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 정부의 어떤 설명이나 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6대 주요 범죄만 검찰이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뭐 예. 공직선거, 중대범죄, 재해 등등.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그 지금 법에 따르면 국수본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첫 예. 번째고 감사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좋은데 예. 그러려면 또 이제 개시하고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정부가 먼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예. 설명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저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상으로도 네.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좀 이 전에 사건의 말씀하신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 아직 남아 있는 사건 유형이 6개잖아요. 네, 6개. 그 중에 부패 범죄 네. 그리고 공무원 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전형적으로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넘어왔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맡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래 갑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경찰을 그 수사력을 잘 못 믿겠다. 아직은. 수사력 자체도 네. 굉장히 좀 미진한 상태지만은 그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법무 차관 사건이라든가 네네. 또 박원순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전 시장 사건이라든가 시장 이런 게 경찰 단계에서 다 덮이고 뭐 위야무에 되고 이렇게 된 걸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네네. 그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이 진상규명 되기도 단기간에 또 네. 되기도 어렵지만은 그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이 검찰의 이 권한이 많이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신뢰도는 여전히 아주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믿지 못하면은 그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빨리 검찰 사실 합동수사단을 꾸려가지고 뭐 검찰도 이 검찰 있고 저 검찰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사건을 빨리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하는 네. 게 이 들끓는 민심을 그나마 좀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사건이 처리가 길어지고 할수록 정권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정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걱정을 사실 해줄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하여튼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다예요. 지금 예. 보면은 그런 상황인 것 더더욱 못 같습니다. 믿는 게 이제 정부죠. 정부 합동수사단 합동수사단은 네.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일단 의지가 있어도 그거를 파헤칠 수단이 빈약한데 네. 의지부터가 뭐 총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장관은 그 이 사건의 주 책임자로 지금 변창 빨리 장관. 물러나라고 네. 하는 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장관이 네. 같이 책임지고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 믿을 수 과연. 없다. 그나저나 지금 오늘 오후 한 5시경 이제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토지거래 조사를 확대하겠다라고 예.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리적으로 그 진상 규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가능은 하다면은 그걸 뭐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지금 불거져 있는 이 건만 네. 3기 신도시 건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할 조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규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더 확대해 가지고 과연 될란가 하는 그런 의심은 들지만 네.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뭐 그때까지 그 더 확대하는 확대하는 거는 거 뭐 나쁘지 당연한-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 이렇게 불러도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안 어색하신가요? 의원님 아직은 계신 정치인은 아니겠죠. 아직은. 예,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네. 예, 예비 정치인. 예비 정치인. 그건 뭐 없잖아요. 그냥 예비자 붙이고 안 붙이고는 사실 이제 예. 제3자가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오늘 여론조사가 워낙 예.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예. 기관에서는 일단 정치인으로 수용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총장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예. 오늘 두 군데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 보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응답하는 국민들이 네, 이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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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인 정치인 윤석열, 네. 또 더 나아가서 대선 출마 기대가 가는 기대감. 윤석열 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지율이 푹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그 사람이 하는 이 처신에 대해서 네. 나름 호감을 가지고 네.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지지를 보내는 분들의 생각이 검찰총장으로서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자질과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서 기대는 사실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완전히 그만두고 나와서 네. 정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 나머지 부분의 지지도 같이 이제 같이 결집이 얹어서. 돼서 이렇게 푹 올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박하게 예. 평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진성준 의원 앞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만 예, 오래가지 못 갈 것이다. 컨벤션 효과다. 과거에 예. 우리 반기문 총장 받고 과거에 예. 고건 전 총리 보지 않았느냐. 예, 그 경로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분들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다가 짧은 기간에 낙마했잖아요. 사퇴하고, 네, 그렇죠.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네. 총리로 임명한 거 후회한다고 그러셨던가 뭐 정치할 그릇이 네. 아니다 이 말씀했나 하여튼 그 말씀하니까 바로 그냥 사퇴해 버렸거든요. 네, 네. 그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총장 그만두고 귀국해서 김포공항에서부터 뭐 이렇게 네, 지하철 갈 때 예 그런 그렇고, 생수산업도 그렇고. 소소한 네. 이슈들에 휘말려 가지고 대응 제대로 못하고 네, 20일 만에 그냥 그만둬 버렸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 자질과 소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변의 뭐 캠프랄지 네, 네. 참모랄지 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구축 못 해가지고 뭐 그 대응 제대로 못해서 헤매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경우 측면도 있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은 개인에게 그런 정치적 자질과 소양이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변수일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네. 이제 만약 그런 행보를 간다고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에게 부족한 정치적인 그 소양, 자질 또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느냐, 네. 구축할 수 있느냐, 네. 맨파워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또 변수가 돼서 이후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게 예. 제가 외교부를 좀 예전에 기자 생활 때 오래 출입을 해서 예. 이제 당시 반기문 장관 때 제가 출입 기자였어요. 나중에 예. 그 예비후 그러니까 귀국하시고 봤더니 주변에 다 외교부에서 봤던 분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이제 둘러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주변에 사실 이제 친해도 어쨌든 검찰 선후배일 것 같잖아요. 예.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등등. 예. 근데 과연 이 여의도의 어떤 문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적응을 잘 하실까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저 공감하거든요. 네. 그 반기문 총장 제가 그 캠프 만드는 거 보고 네네. 이거 위기 대응 안 될 텐데 네네. 걱정하셨고. 전혀 엉뚱한 문법으로 사람을 구성했네. 네. 그리고 또 뭐 특정인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반 총장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신데 네. 그분도 캠프 구성한 거 보고 어이구 이거 아니다 아니다 싶었는데 싶었어요. 아니야 네. 될까 위기 관리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그 맨파워를 꾸릴 때 인력을 꾸릴 때 네. 봐야 되겠지만은 검찰 출신들만 중심으로 한다든가 네. 그리고 검찰 출신들 중에서도 정치적 감각이나 이런 대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핵심으로 세운다든가 네. 이러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고 검찰 이외에 여러 분야에 특히 정당, 정치, 선거, 홍보, 정책 네. 이런 쪽에 이 노하우와 이 특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검찰 출신들을 뽑더라도 그 검찰 중에서도 감각이 있는. 예, 민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쓰느냐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수사만 아는 사람들을 뽑느냐. 네. 그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봅니다. 의원님 한 20초 남았는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됐잖아요. 예. 이제 야당 사람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규정을 했어요. 예. 국민의힘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다. 예. 네. 어째서요? 국민의힘이 야권 민심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전국 교체하려면 야권 민심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국민의힘이 커버하지 못하는 흡수하지 못하는 민심을 확장성. 결집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그 윤 전 총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하고 드는 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